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10시일강 프로젝트 55회 강의를 맡게 된 김옥진 강사입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10시일강 강의에서는요. 네, 우리 김영숙 대표님께서도 이 낭독을 통해서 목소리를 변화하시고 인생이 바뀌시면서 그 좋은 목소리를 가지게 되셨는데요. 저 또한 목소리가 바뀌면서 인생이 바뀐 저의 스토리와 그리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목소리를 좋게 하는 방법 5가지의 비법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음소거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목을 해드리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목차는요. 목소리가 나오는 원리를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좋은 목소리를 내려면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호흡부터 해서 차근차근하게 5가지의 단계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강의 안내 및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저는 올해 21년에 11년 차 강의를 하게 됐고요. 그동안 제일 처음에는 방송을 하는 아나운서로 활동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변화하게 되고 성향이 이렇게 조금은 남들 앞에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스피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그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그러한 마음을 그대로 제가 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강사로 전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전문 분야 강의는요, 목소리 트레이닝, 그리고 이 말을 하는 소통, 공감, 스피치, 그런 자신감 있는 스피치와 면접을 이렇게 또 잘 볼 수 있는 그런 화법들을 관련한 스피치 분야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드리면은요, 저렇게 말을 잘하는 강사는 원래 목소리가 좋고 말을 잘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주 내성적이고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 말을 한다거나 먼저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정말 낯을 많이 가렸고요. 그랬던 제가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스피치를 가르치는 강사가 됐을까요? 어렸을 때 영어를 조기 교육으로 배우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조기 교육을 스피치로 배웠습니다. 네, 학교 옆에 스피치 학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서 너무 아이가 내성적이고 말을 안 하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은 변화를 시켜야겠다 생각해서 데리고 가셨는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요. 저기 뒤에 구석에 앉아서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다가 집에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같이 등록을 하고 또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 점점 자신감 있게 변화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만 이렇게 앉아서 바보같이 있지 말고 나도 한번 해보자.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을 조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을 했고요. 열심히 했어요. 발표도 한번 손들어서 해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웅변대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웅변대회를 나가서 이제 대본이 하나 주어졌는데 100번 정도 소리를 내서 읽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시킨 대로 내가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100번을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본이 자연스럽게 숙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말하는 연습까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회에 나가서 저는 최우수상을 받게 됐고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전국 대회까지 나가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저의 터닝 포인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죠. 그래서 저는 이때 얻은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말을 하는 그런 직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학창 시절에는 방송부를 하고 이제 진로를 정해야 할 땐 이렇게 아나운서를 도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도전을 하면서 여러 번 실패도 있었지만 끝내는 제가 하고 싶은 꿈을 이뤘고 꿈을 이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소통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꾸준하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저의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 저처럼 이렇게 자신감을 원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스피치 강사를 지금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누구나가 말은 잘 할 수 있고요. 소리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정말 변화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목소리 중요하다라고 다들 생각하시죠? 네, 목소리는요,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고, 그건 평생 따라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내 인생에서 조금 더 변화가 되고 더 좋아진다면 어떨까요? 네, 좋은 목소리는요, 이렇게 중저음의 소리입니다. CEO가 더 큰 기업에서 중저음의 목소리를 가진 CEO가 더 큰 기업에서 많은 연봉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느 자리에 있으신 회장, 사장님, CEO, 대표님들,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요. 그만큼의 그 삶의 그런 노하우가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목소리가 다들 좋으세요. 사장님, 대표님 자리에 계신 분들 치고요. 목소리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이러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그 모든 것들이 내면에서부터 다듬어지고 또 목소리가 아주 전문가스럽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소리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첫인상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가장 먼저 뭘 하죠? 네, 맞습니다. 인사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 인사할 때 그 사람의 목소리가 38%를 차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얼굴의 표정이 어떤지, 인사 태도나 매너가 어떤지 20%, 그렇게 해서 모든 그 사람의 호감 가는 외적인 모습이 97%를 차지를 합니다. 정말 크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딱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 호감 간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호감이 가면 그 나머지 7%의 말의 내용이 들을 의향이 조금 더 열리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7%의 그 조그만한 이 퍼센트가요. 호감이 가면 70%가 될 수 있고요. 호감이 적다면 0.7% 혹은 아닐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 표정, 태도가 보여지는 첫인상에서 아주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목소리는 곧 나의 시각적인 이미지이고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인격, 교양, 성격, 호감도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판단을 처음에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정규반을 시작을 할 때 이렇게 한번 읽어보는 그런 내용인데요. 나는 좋은 목소리를 갖고 싶다. 맑고 편안하며 호감을 줄 수 있는 나만의 목소리. 나만의 목소리를 가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연습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목소리를 변화시킬 것이다. 나는 내 목소리를 변화시킴으로써 나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다. 꿈을 위한 시작은 지금부터다. 나는 할 수 있다. 네. 자, 다 같이 따라 읽으셨나요? 자, 뭔가 나도 목소리를 바꿀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 뭔가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신가요? 네, 여러분 누구나가 목소리 변화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소리가 나오는 원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소리는요, 이렇게 성대라는 곳에서 나옵니다. V 모양을 하고 있는 게 성대인데요. 이게 열려 있는 모습, 이게 닫힌 모습입니다. 자, 성대는 저렇게 표면이 매끄럽고요. 열렸다가 닫혔다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목 상태가 좋지 않거나 목에다가 힘을 주고 말을 하게 되면 저기 성대가 이제 자극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성대가 건조해지고 칼칼해지고 목소리에서가 맑은 소리가 나오지 않고 걸걸한 소리가 나오게 되기도 합니다. 성대 결절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성대 결절은요. 여기 성대에 혹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혹이 하나 생기면요. 닫힐 때 이렇게 매끈하게 닫히지 않고요. 네, 이렇게 공간이 생기죠. 더 잘 보이실까요? 네, 빈 공간 사이로 쉰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허스키한 소리 들어보셨죠? 자, 그 허스키한 소리는요, 맑고 깨끗한 소리로 완벽하게 바꾸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잘못된 호흡과 방법으로 목소리를 썼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제 굳은 살이 배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허스키한 소리는요, 내가 공명발성이란 걸 토대로 소리를 좀 더 부드럽게 낼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소리가 목이 좀 덜 아프면서도 부드러운 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신다면, 더 목이 쉬지는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성대에서 공기를 들이마시고, 하고 이렇게 소리를 내게 되면 성대가 울리면서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는 성대에서 나오게 할 뿐 그 목소리의 힘은 어디에 줘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복부, 배에다가 힘을 주면서 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자, 목소리를 변화하기 위해서는요, 이 세 가지가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목소리 그냥 뭐 소리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닝을 해보시다 보면은요, 이 목소리도요, 몸 전체를 활용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요, 몸이 건강해야 돼요. 체력이 따라줘야 되고요. 내가 몸이 힘들고 아프고 그러면 소리도 작아지죠.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 있는 우리 군인들 어때요? 체력이 넘치고 하니까 소리도 되게 우렁차고 크죠. 암병동에 있는 분들 어떠세요? 목소리가 되게 가늘고 힘이 없고 약하죠. 그래서 몸도 건강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음도 건강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토리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마음, 변화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실행을 했고 도전을 해서 결과가 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뭐 지금 와서 내가 되겠어? 나이가 많은데? 혹은 뭐 내 목소리는 절대 변할 수가 없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면요. 바뀌지 않아요. 바뀔 수 있었는데도 바뀔 수가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짐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소리를 내서 내가 말을 하실 때도 그렇고 책을 읽으실 때도 그렇고요. 좋은 글을 읽으시고 또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글을 읽으시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의 좋은 소리를 계속 둥근 소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혹시 그 실험 아시나요? 결정체. 물도요, 좋은 말을 많이 해주는 소리를 듣고 들은 물과 그 다음에 부정적인 말을 들은 그 물의 결정체를 비교를 해보니까 어땠죠? 좋은 말을 많이 들은 결정체가 훨씬 더 좋은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결정체가 둥글둥글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말, 욕, 혹은 짜증 이런 소리를 들은 결정체는요. 뾰족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 말도 소리의 한 분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이스 트레이닝을 하실 때는요. 이렇게 이제 운동하고의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요. 우리도 좋은 몸매를 가지기 위해서 건강한 몸매를 가지기 위해서 꾸준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연습을 하죠. 이 각도라든지 뭐 여기 힘을 주는 정도라든지. 그래서 내가 처음에 뭔가를 배우실 때는요. 약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올바른 방법으로 쭉 롱런하실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내가 그냥 처음에는 뭐 시간 아끼고 혹은 돈을 아끼겠다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을 먹고 제대로 변화하고자 하신다면요.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하게 하시는 게 제일 빠른 길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방법 5가지가요. 바로 이 PPT 안에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호흡입니다. 복식 호흡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코로 숨을 들여마셔서 아랫배의 호흡을 이렇게 채우시고 입으로 하고 뱉어내는 게 복식 호흡입니다. 그래서 이 복식 호흡을 하게 되면은요, 호흡이 안정화되고, 그리고 내가, 호흡을 조절하면서 말씀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소리의 힘도 훨씬 더 생기게 돼요. 그 다음이 이제 두 번째 발성입니다. 발성. 우리가 대부분 소리에 힘을 주기 위해서 목에다가 힘을 줬다가 목이 따갑고 아프고 오래도록 얘기하면 목이 쉬고 이러한 악순환을 반복했었잖아요. 소리를 바꾸시려면요. 그 모든 것을 아래로 내리셔야 돼요. 아랫배 쪽으로. 그래서 발성. 소리를 크게 내시기 위해서는요. 힘있게 내시기 위해서는요. 아랫배에 힘을 주고
허, 허 이렇게 소리를 멀리 뱉어내셔야 됩니다. 복식 발성 이게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스킬입니다. 소리를 힘있게 만들었다면 그 다음 둥글고 부드럽게도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편안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둥근 소리를 만드는 걸 공명이라고 합니다. 소리 반, 공기 반 들어보셨죠? 그래서 나의 소리에 공기를 입혀서 둥근 소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공명입니다. 소리 좋으신 분들은 뭔가 울림이 있고 부드럽죠. 그게 이제 많이 단련되고 트레이닝된 목소리, 공명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요, 발음입니다. 강조 기법도 있고요. 발음도 좋아야 돼요. 우리가 언어는요, 발음이 좋으면, 영어 발음이 좋으면 어때요? 더 신뢰감이 가고 영어 잘하는 사람처럼 느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발음도요, 한국어지만 내가 모음과 자음 발음을 정확하게 발음을 하시고 받침 발음들도 정확하게 발음하시는 방법을 다시 연습하시면요, 훨씬 신뢰감 있는 전달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에 더 설득력이 있어요. 그게 발음이고요. 강조는 지금 제 설명이 여러분들 귀에 쏙쏙 들어오시나요? 네. 똑같은 톤으로 자장가처럼 같은 음으로 말을 하게 되면요, 잠이 옵니다. 그런데 높였다가 낮췄다가 강하게 했다가 약하게 했다가 이렇게 강약 조절을 하시면서 키워드에 강조를 해주시면요, 훨씬 더 내가 하고자 하는 전달 메시지를 쏙쏙쏙 귀에 전달시켜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단계를 매시간 연습을 하셔서 꾸준하게 연습하시면서 낭독과 스피치에 적용을 해보시는 겁니다. 이 단계별로 꾸준하게 최소 90일, 3개월 정도를 연습하시게 되면요, 어느 정도의 목소리를 만들 수 있는 루틴이 생겨요. 변화시킬 수 있는 루틴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내 목소리 진짜 변화할 수 있을까? 얼굴만 성형되는 게 아니고요, 목소리도 충분히 성형이 가능합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듯이 이렇게 흉식은 어깨가 올라가는 호흡이고요, 복식은 어깨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아랫배에다가 호흡을 채우고 후 하고 뱉어내는 게 복식 호흡입니다. 한 손은 흉곽 위에, 한 손은 엄지손가락을 배꼽의 중심에 두시고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여 마셔서 입으로 뱉고 다시 마셔서 아랫배에 호흡은 살짝 채우시고요. 입으로 뱉으시고 이렇게 해서 호흡을 하시면 훨씬 더 호흡도 기니까 내가 내 호흡을 조절하면서 배에도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목소리도 탄탄해지면서 내가 여유 있게 안정감 있게 내 호흡을 조절하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호흡을 하는 순서입니다. 방금 제가 알려드린 대로 천천히 연습을 해보시고요. 사람은 누워있으면 호흡을 해요. 그래서 편안하게 누워서 호흡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발성인데요. 호흡을 적용하시고 입을 크게 상하로 벌리셔서요. 가운데를 보시고 소리를 뱉어내시는 걸 발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시면 혀가 내려가고 입천장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아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호흡을 했던 자세 그대로 해서 숨을 들이마시고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입 크게 벌리고 이렇게 소리를 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발성법이에요. 연속 발성, 쭉 뱉어내는 걸 연속 발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잠호흡 발성표를 가지고 글자를 호흡을 한 번 들이마시고 하나 뱉고 마시고 뱉고 이렇게 해서 스타카토 하나씩 하나씩 끊어서 발성한다라고 해서 스타카토 발성이라고 합니다. 이 표는 저한테 인생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저도 목소리가 좀 가늘고 힘이 없었던 그런 잘 잠기는 소리였습니다. 내성적이었으니까 소리가 크지는 않았겠죠. 그 작은 목소리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큰 소리, 좀 더 자신감 있는 소리로 만들기 위해서 이 표를 가지고 꾸준하게 3개월 동안 매일 연습했어요.
자, 연습하실 때는 가로로 하나씩 해서 히까지 하시면 돼요. 이게 한 세트입니다. 숨을 천천히 숨을 한 번에 들이마시고요. 아랫배에 힘을 주시면서 하,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네. 이렇게 소리를 하나씩 하나씩 뱉어내시면 돼요. 그러면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면서 소리가 나오는 연습이 되기 때문에 소리에 힘이 약하거나 목소리가 가늘거나 발음이 명확하지 않거나 웅얼웅얼 하시거나 목소리의 톤을 잡지 못하시는 분들, 가장 기본적인 기초 발성이기 때문에 스타카토 발성을 꾸준하게 연습을 해주시면 어느 정도 목소리에 힘이 생깁니다. 목이 아프지가 않아요.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발성과 호흡과 발성을 잘 못하셔서 강의를 좀 많이 한 날은 목이 아파서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힘듦을 내가 이겨내야지만 내 분야에서도 롱런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쵸? 네, 그 다음이 세 번째가 이제 공명입니다. 소리를 입을 크게 벌리셔서 아치를 만드시고 허밍을 하시는 거예요. 소리 안에 공기가 들어가게 하시려면 입을 크게 벌리는 게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요. 숨을 들이마시고요. 입안에 사탕을 하나 물었다고 생각하시고 요만큼의 공기를 들여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허밍을 해서 입안에 공간을 이렇게 두신 상태에서 입을 크게 벌려서 공기를 머금고 입안에서 허밍을 하시면 여기 입 주변이 떨려요. 그러면 부드러운 소리를 만들 수가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를 끊어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엔 이어서 자, 이렇게 발성을 하실 때는 아랫배는 계속 힘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리를 머금었다가 뱉어내시는 거예요. 쭉 연결해서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걸 보시면요. 소리를 연결해서 계속 무지개 억양으로 둥글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미, 메, 마, 모, 무 이렇게요. 네. 그러면 어때요? 소리가 훨씬 더 부드럽죠. 그렇게 해서 사투리 억양도 둥글게 만들어가면서 고칠 수가 있고요. 억양도 부드럽게 만들고 또 자연스러운 억양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뭔가 좀 퉁명스럽고 딱딱하고 그러한 목소리 때문에 오해를 받으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공명 발성, 이 발성을 통해서 충분히 변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저는 부산 토박입니다.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요. 사투리를 쓰는 방, 표준어를 쓰는 방 두 가지가 있어요. 제 전문 분야는 방송할 때 아나운서 시절에 뉴스가 제 전문 분야였습니다. 뉴스는 어때요? 정보 전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호흡과 발성, 발음 이 3박자가 맞아야 되고 사투리 억양이 나오면 안 되는 분야입니다. 그 분야를 정확하게 진짜 어조와 톤과 속도를 유지하면서 낭독해내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부산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모르셨죠? 네. 그만큼 억양을 제가 이 발성 통해서 많이 아주 표준어 억양을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변화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금의 둥근 억양을 적용해서요. 이런 문장에도 적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읽어보실까요? 호흡을 한번 들이마시고 배에 힘을 주시면서 소리를 뱉어내시면 돼요. 소리 낼 때 배에 힘 준다. 한 번 더 따라 해보실까요? 소리 낼 때 배에 힘 준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요. 소리를 둥글게 멀리 뱉어내시기 때문에 내 소리가 훨씬 더
커지고 남이 들었을 때, 뭐 자신감 있게 들린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아리랑은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음악입니다. 아리랑은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음악입니다. 네, 이 한 문장을 읽으실 때요. 그 끊어읽기가 안 돼 있으면 아리랑은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음악입니다. 이렇게 읽으실 수 있죠. 그런데 항상 끊어읽기는 주어, 목적어 이런 부분에서 한 번은 끊어주시면서 호흡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끊어서 읽으시면요. 훨씬 더 의미 전달도 높아지고요. 무슨 뜻인지 무슨 내용인지 읽는 나도 잘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듣는 청중도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 다음이 발음이었죠. 네, 발음도 모음, 아, 에, 이, 오, 우, 의 입술 모양이 바뀌는 걸 모음이라고 하고요. 라, 나, 사, 차, 다 입 안에서 혀의 위치가 바뀌는 걸 모음 발음이라고 합니다. 아, 죄송해요. 입술의 모양이 바뀌는 걸 모음 발음이라고 하고요. 입술의 모양이 바뀌는 것을 모음 발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혀의 위치가 바뀌는 것을 자음 발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음과 자음의 발음을 정확하게 이렇게 움직이셔서 이러한 문장들을 정확하게 읽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중모음 발음인데요. 입술을 두 번 와, 워 이렇게 움직이셔야 돼요. 광고 상황을 보며 정확한 성공 원인을 밝힌다. 광고 상황을 보며 정확한 성공 원인을 밝힌다. 이렇게 이중모음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높임 강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을 할 때 다른 부분보다 힘을 줘서 강조하는 기법입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나는 전문가로서 자신감과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호흡과 발성, 발음을 강조를 적용을 해서 매 시간 낭독을 합니다. 지금부터 목소리 파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사람의 목소리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네, 같이 읽고 계시죠? 바디랭귀지로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친 줄리어스 파스트는 그가 알고 있는 린다라는 여성에게 일어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녀는 외모가 날씬하고 옷을 맵시 있게 입을 줄 아는 매력적인 여성이지만 그녀가 말을 시작하면 전혀 다른 인상을 받게 됩니다. 네, 이 린다라는 여자가 말을 하면 일명 깬다라고 하죠. 어떻게 바뀔까요? 목소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목소리를 바꾸고 나서요. 사업관계, 대인관계가 아주 폭넓어지고 번창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목소리가 이 나의 인상을 좌우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네, 나의 목소리 괜찮으신가요? 네. 여러분의 목소리에 만족스러우신가요?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발성 연습을 하십시오. 좋은 목소리는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습니다. 네, 저의 교육 철학입니다. 저도 도전을 했고요. 그 도전을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변화하게 됐습니다. 그 변화를 그리고 차후에도 트레이닝을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습관을 만들어가고 적용을 했습니다. 자기계발에서 배우신 건요. 적용을 하셔야 돼요. 내가 목소리를 배웠다. 목소리를 잘 내는 방법을 배웠다 하시면 일상에서 계속 말을 하고 소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전화 받을 때나 누구를 만나서 인사할 때나 배에 힘을 주고 표정을 밝게 하시면서 소리를 힘있게 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실생활에 계속 적용을 하셔야 내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장을 하게 되죠. 보이스 수업을 들으시고요. 자신감이 생기시는 건 당연하고요.
그 자신감으로 뭐 면접을 보신다거나 이직 면접을 하신다거나 혹은 뭐 사업을 하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강의를 하게 되셨다거나 다 좋은 성과를 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좋은 그런 일들을 이렇게 또 알려주시기도 하는데 저는 그럴 때 너무나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성장을 하시다 보니까 계속 성장이 축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성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의 이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요. 나를 먼저 믿으시고요.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으로 아, 나도 목소리에 뭔가 컴플렉스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요. 그냥 지금 계시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제일 처음에 올바른 방법으로 연습을 하시고 그다음 꾸준하게 실생활에 적용을 하시면서 계속 다듬어 나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목소리는요. 저도 그랬지만 계속 쓸수록 더 다듬어지고요. 더 좋아집니다. 저 방송할 때 목소리도 뭐 괜찮았다고 하지만 지금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을 더 많이 목소리를 트레이닝하면서 쓰고 있거든요. 네, 이 사진은 제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보이스 수업을 오프라인에서 하다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런칭을 하면서 작년 10월부터 많은 분들과 함께 했던 사진들인데요. 수업 현장 사진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했어요. 남녀노소, 그 장소를 가리지 않고요. 제일 어린 친구가 중2, 이제 남자 학생이었고요. 그 다음이 나이가 제일 많으셨던 분이 60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직업도 너무 다양했죠. 강사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어떤 한 분야의 대표님도 계셨고 학교 교장 선생님도 계셨어요. 여기 지금 흰 백발이신 분, 이분은 교장 선생님이시고요. 그리고 뭐 해외에도 그 수강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런칭하면서 했는데요. 그게 너무나 빨리 이뤄졌어요. 그 다음 달 11월 달부터인가요? 일본, 호주, 미국 이 나라에서도요. 제 블로그를 보시고 많이들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변화해 드리고 또 이렇게 즐겁게 또 뿌듯하게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가족이 함께했던 분도 계세요. 자, 여기 이 친구가 중2 친구인데요. 엄마가 먼저 수강을 하셨고 아이의 이제 앞으로의 발표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아들과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같이 했던 가족이 또 계셨어요. 목소리가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정말 변화가 있을까 궁금하시죠? 제가 몇 가지만 들려봐 드리도록 할게요. 감정 표현이 없고 몸이 건조한 목소리가 나는 좋은 목소리를 갖고 싶다. 편안하며 호감을 줄 수 있는 나만의 목소리. 나는 한 번도 좋은 목소리를 내는 방법에 대해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글을 읽어보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읽으시죠. 말씀하시잖아요. 서비스직에 계신 분인데요. 서비스하면 상냥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변했어요. 뛰어난 말솜씨로 대중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사람이 인기를 얻는 시대. 직장인 77%가 말 잘하는 사람이 승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할 만큼 그 중요성이 커졌는데요. 서점가에는 화법 기술을 다룬 책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어때요? 아주 목소리가 상냥해지고 커지고 또 맑아지고 밝아졌죠. 자, 그 다음에 톤이 높고 가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이효순입니다. 나는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안정감 있는 중저음의 목소리를 찾고 싶다. 네. 자, 이분께서는요, 책을 이제 곧 출간을 앞두시고 저자 특강을 많이 하게 되실 텐데, 그게 좀 고민이셨던 거예요. 목소리 톤이 높다 보니까 조금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함께 하셨는데요. 4회 오늘의 낭독. 안녕하십니까? 저는 발표의 기술을 터득해 나가고 있는 준비된 발표의 달인 이효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발표의 달인이 되기 위한 핵심 포인트 3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첫 번째, 네. 좀 더 목소리 톤이 중간 톤으로 맞춰졌고요. 훨씬 신뢰감 있는 중저음의 소리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저자 특강을 통해서 많은 특강도 하셨고요. 또 하고 계신 사업도 거기 사업 강의를 하시면서도요. 주변 분들이 아니 목소리가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고 좋아지셨냐고 많은 그런 칭찬을 받고 또 사업도 많이 번창을 하게 되셨다고 저한테 이렇게 항상 그 이야기를 해주고 계셔서 저도 너무나 뿌듯한 그런 이제 수강생 중에 한 분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상도의 강한 억양을 가진 허스키한 음성 어떨지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맑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찾고 싶다.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나 자신과 내 목소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겠다. 나는 더 나은 내가 네, 허스키한 음성 고민이시고 또 뭔가 강한 억양이 고민이셨는데요. 지금부터 목소리 파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사람의 목소리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바디랭귀지로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친 줄리어스 파스터는 그가 네, 이분의 목소리가 허스키함이 많았는데요. 그 허스키함도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아주 부드러운 소리로 바뀌어서 지금은 더 부드러운 소리로 바뀌셔가지고요. 하루에 1시간씩 낭독해도 목이 절대 쉬거나 아프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 같은 목소리. 또 고민이신 분이 있어요. 나의 나이는 30대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 그런 이제 직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데, 그렇게 목소리가 이제 아이 같으니까 그렇게 봐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처음에 목소리는 이랬어요. 내 목을 아프게 하지 않는 예쁜 목소리를 찾고 싶다. 나는 이 순간부터 나 자신과 내 자, 아이 같죠, 정말. 이분은 이제 일본에서 함께 하셨는데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이 순간 나는 나 자신과 내 목소리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나는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하여 지난 시간 동안 꾸준히 연습했으며 지금은 내가 원하는 목이 아프지 않고 멋진 목소리를 찾아가고 있고 그러한 내가 무척 자랑스럽다. 어때요? 다른 사람 같죠? 근데 같은 사람입니다. 네, 본인도 아주 신기해했고요. 목이 아프지 않다고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자, 다른 분들도 쭉 많으시지만 제가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목소리가 그닥 나쁘지는 않으셨어요. 원래 가지고 있는 음성이 아주 좋으셨는데요. 나는 명확하고 끝이 분명한 목소리를 찾고 싶다.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나 자신과 내 목소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겠다. 나는 자, 듣기에 그냥 들어도 나쁘지 않아요. 좋은데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요. 좀 더 이러한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은요. 공명이 좀 되시기 때문에 소리가 좀 응얼응얼할 수 있고요. 발음이 부정확하면 훨씬 더 그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발음도 아주 또렷해지셨고요. 소리가 더 많이 다듬어지시고 공명이 풍성해졌어요. 안녕하세요. 새아침의 클래식 최범규입니다. 레인 라운지가 쓴 사람을 얻는 비결, 이 책을 보면 누군가를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을 82가지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소는 천천히 지을 것, 당당히 걸을 것, 상대방과 눈을 맞출 것, 칭찬은 등 뒤에서 할 것, 이렇게 일상 속의 소소한 부분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어때요? 라디오 DJ 같으시죠? 네, 일반인이십니다. 이렇게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내가 전과 후가 변화가 된다면요.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인생,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있어서 얼마나 더 큰 경쟁력이 생길까요? 네, 목소리 성형 전과 후에 이 목소리는요. 제 유튜브 김옥진의 지식공유 TV를 검색하시면요. 또 그 음성을 전체 한번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목소리는요. 제일 처음에 바꾸겠다라는 확고한 의지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8주 동안의 과정 동안 꾸준하게 트레이닝을 하실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뭐 저렇게 하면은 바뀌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또 그 자리예요.
그래서 진짜 이번에 바꾸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요. 제대로 된 방법을 가지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바꾸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으시다면요. 그 다음에 습관을 만드신다면 그 습관을 꾸준하게 이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배우신 보이스 트레이닝으로 배에 힘주면서 미소 지으면서 부드럽게 말하기, 또렷하게 자신감 있게 말하기, 이걸 이제 매일 꾸준하게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목소리 충분히 변화된 목소리로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나를 출발하게 만드는 힘이 동기, 부여라면요, 계속 나아가게 만드는 힘은 습관입니다. 자기 개발도 나와의 약속이고요. 나를 믿으면서 쭉 해나가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간에 꾸준한 습관을 가지고 실행을 하셨을 때 결과는 좋은 결과를 나타내죠. 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배우신 목소리를 만드는 5가지 방법 한번 쭉 살펴보셨는데요. 정말 나는 목소리를 바꾸고 싶다 하신다면요. 찐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을 두드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의 그런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요. 제가 목소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여러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또 이 방법으로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변화시키고 변화시켜서 성장 혹은 성공까지 할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네,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나도 변화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신다면요. 찐 스피치 김옥진 강사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그러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